몽골어와 티벳어의 합성어인 달라이라마는 바다처럼 넓고 큰 덕의 소유자인 스승이라는 뜻으로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실질적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티벳이 아닌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티벳의 지도자이자 통치자인 달라이라마는 왜 고향을 떠나 인도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티벳 지배, 티벳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왜 인도에서 살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강국을 형성하며 G2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한족들만 사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족 말고도 55개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는 지역은 중국 면적의 3분의 1 정도 해당됩니다. 이들 민족은 대부분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1개 민족은 고유 문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소수민족 중 존재감이 가장 큰 민족이 티벳인이며 주요 거주지는 티벳 자치구입니다. 중국 서쪽 끝에 위치한 티벳 자치구의 중심지는 라싸이며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티벳은 원래 중국이 아닌 독립국가였는데 지금은 중국에 속한 자치구입니다. 7세기 초 토번의 33대 군주였던 송첸 칸포가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이후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워 지배하던 17세기까지 티벳은 독립국가로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티벳 고유 불교인 라마 불교를 신봉했기에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18세기에 들어와서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만주족과 몽골족 모두 라마 불교를 신봉하며 불교를 믿는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몽골을 장악하고 있던 부족인 중가르부가 티벳의 내정에 간섭하자 청나라 강희제는 티벳의 수도 라싸에 관리와 군사를 파견해 준가르부를 축출하고 새로운 지도자 달라이라마 7세를 세웠습니다. 이후 옹정제, 건융제 시기를 거치며 청나라의 티벳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달라이라마를 스승으로 모셨고 달라이라마는 청나라의 정통성을 종교의 권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즉 청나라는 티벳의 관리자인 주장 대신과 군대를 파견해 직접 지배하며 티벳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청나라와 티벳의 느슨한 주종관계는 서양 열강이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영국이 티벳으로 세력을 뻗치자 달라이라마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내정이 불안정해 다른 나라의 요청을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청나라가 협조 요청을 무시하자 달라이라마는 불교의 위기를 외면한다며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청나라와 영국은 티벳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확인하면서 영국 사절이 청나라와 인도 사이를 왕래할 때 티벳을 거쳐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티벳은 이 조약에 반발해 자국 국경에 검문소를 설치, 영국인이 자국 땅을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영국은 티벳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군대를 보내 티벳의 수도 라싸를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달라이라마 13세는 몽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1901년부터 개혁 정책을 실시하며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불교를 매개로 한 청나라와 티벳의 우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후 청나라 군대는 라싸를 점령해 시장성과 식항성을 설치 중국 영토로 삼았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영국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티벳은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중화민국 정부는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도 힘들어 티벳에게 종주권만 겨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자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50년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전쟁으로 쏠리는 시기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벳 전역을 공격했습니다. 1951년 달라이라마는
중국 정부와 협상해 티벳이 중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티벳에서 토지개혁, 반종교정책 등 공산화 정책이 실시되자 승려와 귀족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고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이 불러온 대기근으로 티벳의 반중 감정이 폭발하며 대규모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중국군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며 달라이라마는 다시 인도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현재 티벳의 수장 달라이라마 14세와 티벳 내각은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수립해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티벳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독립의지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무차별 진압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티벳 지역에 대한 한족 이주 정책과 티벳인들에 대한 강제적인 동화 정책 등을 실시하며 티벳인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티벳과 중국 칭하이성을 연결하는 칭짱철도가 건설되어 티벳의 중국화가 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는 티벳뿐만 아니라 중국 안의 여러 소수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1992년부터 한족 중심의 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수민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티벳 민족과 신장 위구르 민족이 반발이 큽니다. 2008년 티벳 소요 사태가 일어나 시위대가 100명 넘게 사망하고 승려와 학생이 1000명 넘게 구속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우르무치에서 위구르인들이 시위에 나섰는데 중국군의 무력 진압으로서 140명이 사망하고 828명이 다쳤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재교육 수용소를 세워 반항하는 티벳인과 위구르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101가지 세계사 질문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